현재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조차 입이 떡하고 벌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역교란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개발해낸 소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게 되는 다양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스텔스 체계를 응용해 회피할 수 있는 일명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존의 군사기술의 정점에서 군림해오던 강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연구진의 신개념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기존의 RCS 중심의 저피탐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는 별개로 KF-21 전투기를 노리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공군에서 새로운 스텔스 시스템을 시험할 전투기 테스트 계획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의 CSIS 등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군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어서 보라매에 공개된 시제기 이외에 비공개된 스텔스 기능이 더 있다고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네 번째 비행 시기가 9월 이후로 예상된 가운데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스텔스 신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예상하는 의견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네 번째 이륙 시험이 비공개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된 역교란 스텔스 시스템이 곧바로 KF-21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공대공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어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소재는 스텔스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해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유도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과거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레이더 파장을 통해 다양한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으며, 사실상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적탐지 장비의 탐지도 안 되며 육안으로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현존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소재로 이루어진 KF-21 전투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이 공개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심지어 KF-21이 사용하는 미사일에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로 덮는다면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탐지하더라도 이것을 격추시킬 미사일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또 다른 대안으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녔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소재 적용이 안 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적용된 물체는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되었고, 이것을 추적하는 미사일 유도 레이저가 먹통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방식을 응용해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대략적으로 약 2030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될 때까지의 공백을 총 500대의 KF-21이 채우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구조 시험용 시제기에 장착했을 때 생기는 변수에 대해 시험 과정을 거치며 1만 6천여 번 기체를 진동하고 충격을 가하는 등 기체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시제기들은 비행 시험을 마친 뒤에도 전시 연구 등으로 차기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 때까지
KF-21 블록1이 충분한 전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네 번째 비행전 스텔스 테스트가 한창인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에서 한국 공군이 KF-21을 500대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공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이 가진 어떤 전투기도 한국 KF-21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적은 도저히 조준하고 격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성능평가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서 먼저 초도 생산분 120대가 먼저 한국 공군에 인도되고 이후 380대는 KF-21 블록2와 내부 무장창이 탑재돼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성장한 블록3가 차례대로 인도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공군을 상대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KF-21로도 충분하다는 예측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술을 국가연구 개발 사업으로 지정해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국가 전략 물자로 취급하게끔 모든 전략을 바꿨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항전 체계에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여러 구성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장비로는 미션 컴퓨터, 무장 컴퓨터, 통신 항법 시스템, 자동 조정 장치, 전자 항공 관리 시스템 충돌 방지 장치, 전방 상향 시험기 HUD와 헬레 시연 장치 HMD, 다기능 시험기, 디브리핑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두뇌로 불리는 미션 컴퓨터는 탐지하고 판단을 내려 조종사의 즉각적인 제어를 돕습니다. 또한 모든 전투 상황을 녹화 및 분석해 통신 항법 식별에 걸쳐 전투기의 모든 임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승인 없이 함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으며 생산 기술 또한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특수 소재는 미국이 원하던 꿈의 스텔스 소재로 미국은 그동안 한국 스텔스 소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텔스 도료를 값 비싸게 들여 사용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한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양국 간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술을 얻고 미국은 한국의 특수 스텔스 소재를 얻어 서로 윈윈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과연 미국의 로키드 마틴 등 업체에서 자국의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순순히 넘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목표를 향해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끝없는 자주국방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